스텝 15. 시간과 돈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 성공의 열쇠.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여 성취하는 일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일을 놀이로 생각하는 거죠. 열정을 갖고 일을 좋아하다 보면 일이 오락처럼 느껴질 겁니다. 열정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시간과 재원의 사용에 관한 엄격한 계획을 세워 관리했다. 카네기 시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은 변했지만 성공에 관한 원칙들은 바뀌지 않았다. 날품 파리에 불과했던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떠받쳐준 성공 철학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힐의 질문. 성공하려면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우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성공한 삶을 살려면 인생 계획부터 면밀히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 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힐의 질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신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되면 보통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자유시간 세 부분으로 나뉘어 시간을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잠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휴식하는데 8시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하루 10시간 정도 일한다면 6시간은 쉬고 8시간은 자게 되겠죠. 힐의 질문. 그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한익의 대답.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적어도 하루 8시간 정도는 자야 합니다. 중산층으로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일해야 하고요. 그러면 자유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남게 됩니다. 저는 성공에 관한 이 자유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힐의 질문. 아무런 목표 없이 자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으로만 자유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떤가요? 한에게 대답. 그런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뜻밖의 행운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하기에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물질적 재산을 축적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또 일하는 시간에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전혀 없죠.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원하는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명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부르죠. 그 시간에 기회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유시간까지도 일할 때처럼 온 신경을 집중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3분의 2가량을 일하는 데 쓰는 것이죠. 힐의 질문.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나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먼저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기분 전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힐의 질문.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만나는 식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자유시간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당장은 그 모임으로 인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카네기의 대답.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여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재미거리를 찾아 시간을 때우지 않으면 음주, 도박처럼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일쑤죠. 다른 사람들이 기회의 시간을 만들 때 그들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불성실한 습관으로 인해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일의 효율은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니까요. 힐의 질문.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놀 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여 성취하는 일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누리로 생각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라면 제 말뜻을 이해할 겁니다. 열정을 갖고 자기 일을 좋아하다 보면 일이 오락처럼 느껴질 겁니다. 열정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유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힐의 질문.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만 한다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 할까요? 카네기의 대답. 당신이 그 문제까지 다룰 거로 예상했습니다. 자유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유일한 희망을 둡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자유분방하게 무의도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평생 원치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억지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최저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자유시간을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학교를 다녔으며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죠. 후에 철강 산업에 뛰어들어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자유시간 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간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시간은 없습니다. 잠자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이익을 얻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저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힐의 질문. 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카네기의 대답. 그럴지는 몰라도 성공하는 데는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그러한 습관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한테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제가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방법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힐의 질문. 결국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관건이군요. 수면 시간이나 노동 시간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이니까요. 카네기의 대답.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심신이 자유로워지는 출발점입니다. 자유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더군요. 그 시간에 삶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신중하고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유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득이 되니까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놓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술집이나 도박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시간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도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저축은 자제력의 또 다른 표현. 카네기의 대답.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돈도 예산을 세워 사용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생활비, 보험료, 저축, 기부금, 휴양비 등으로 몇 퍼센트를 지출할지 목록을 정한 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축의 양을 정해놓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빨리 안정을 찾게 되죠.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한 달에 100달러를 벌든 1000달러를 벌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축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니까요. 월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생활비로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한 달에 $100를 벌던 사람의 월급이 $25 인상됐다면 $25는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급이 오르기 전까지는 $100를 가지고도 생활을 꾸려나갔으니까요. 경제적 안정은 수입의 꼼꼼한 관리와 계획성 있는 소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의 무절제한 소비 행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제력을 배우면 저축하는 습관도 소비만큼이나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란 단순히 은행이나 금고에 돈이 들어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저축하려면 먼저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쓰지는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버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실의 질문,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결혼 여부, 부양가족,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이라면 기혼자처럼 훨씬 많은 액수를 저축해야겠죠. 가족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일단 전체 수입의 5% 미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소비를 자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능력이 많아서 승진할 기회가 자주 찾아오더라도 자제력이 없으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목표를 성취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은 자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